안녕하세요. 꿀벌의 제주드림의 꿀벌입니다. 오늘 제주는 아침부터 지금 새벽 1시 30분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심히 일하다 왔고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 제주에 와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4월달 수익 인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4월달, 5월달 이렇게 올려보려고 했는데 마침 댓글로 4, 5월은 일 안 했냐, 못 벌었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4월 수익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깐난쟁이 유튜버여서 50대 유튜버입니다. 편집도 좀 허술하고 내용도 아직 보잘것없긴 하지만 하루하루 기록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거 같이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도 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심심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제주에서 배달 대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원래는 이렇게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백다짐을 한 장을 다 쓰고 나니까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부득이 프린팅을 했습니다. 장점 1. 배달 대행은 뭐니 해도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습니다. 프로그램을 켜면 출근이고요. 프로그램을 끄면 퇴근입니다. 대행업체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출근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배달 대행은 자영업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도 원천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세무에 관련된 부분도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자영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중개사들은 선약 위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빈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최적화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점 2.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날씨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야외에서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한 달 30일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와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빈 시간에 당근 아르바이트 아니면 오일장을 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가봤는데 그 일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대행의 경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주도 바람은 거의 태풍급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이 나는 날이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3. 일하는 지역의 지리를 현지에서 수십 년 계신 분들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북, 사마지구, 신촌, 조천, 읍, 그리고 봉계, 회천, 그리고 더 많이 가게 되면 영평까지도 가끔 가게 되는데 구제주도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반경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돌게 되니까 한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다니는 동선보다 훨씬 폭넓게 반복을 해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중개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리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서울 살면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연삼로, 연북로 이렇게 큰 길만 다니게 되는데 이 배달 대행을 하면서는 완전히 현지인들도 못 보는 그 뒷골목들도 다니게 되니까 아마 몇십 년 사신 분들보다 제가 더 길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 지역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위험하지 않게 한 달 이상 이렇게 그 장사를 목표로 하는 지역에서 배달 대행을 뭐 해보라고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중개사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 피부로 느껴지는 어느 가게가 성업하는지, 어떤 곳이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인지, 요즘 어떤 아이템이 지역에서 핫한지 아주 자연스럽게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운동됩니다. 아침에 저도 출근하기 전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이쪽 그 습지 자활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피지컬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60개, 70개 정도의 콜을 타다 보면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배달 가게 되는데 4층, 5층, 6층도 많습니다. 여기는 계단이 올라갈 때 6층 걸렸다, 나 죽겠다 막 이러면 그 퇴근할 때 몸에 막 피로도가 엄청 올라오는데, 딱 처음에 올라갈 때 자 6층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허벅지 운동 시작이다, 딱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근력 운동으로는 또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 뭐니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토바이는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작년 말쯤 저보다 한참 어린 서귀포에서 서귀포가 고향인 후배 한 명이 그 화북 그 공업단지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거, 물론 배달 대행은 그만뒀습니다, 그 일로. 근데 이게 이제 가끔 마주칠 때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1번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부의 환경이 그대로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비를 맞아야 되고, 또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는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껴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동남아 사람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주 가끔 좀 인격이 좀 덜 성숙하신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뭐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약간 알로 보려고 하는, 뭐 이제 그건 써놓은 것처럼 어느 사회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끔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요상한 인식을 가진 생물들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말도 섞을 필요도 없고 눈빛도 마주치지 말고 빨리 그 상황을 지나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콜이 이렇게 주문이 뜨면 그거를 그 아르바이트라는 대행자들이 직접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그 콜을. 그러면 어느 순간 요즘 같은 비승기에는 막 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달임족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되어 콜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수락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반 대행은 자기가 직접 그 콜을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뭐 뉴스나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미 그 콜은 떴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이제 그 오더를 기다리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엄청 지겹습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정도를 타는데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막 7시간, 8시간을 계속 그 언제 뜰지 모르는 그 콜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 굉장히 좀 지겨운 일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요즘에 그 공기계가 하나 있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이제
핫스팟을 연결해가지고 음성이라도 유튜브를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익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3월 수익 인증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32일 중에서 30일을 출근을 했어요. 절반 정도 일한 날도 뭐 며칠 있긴 했지만 개인 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휴일 공휴일에 직장인 분들은 이제 허리띠 풀고 쉬시잖아요. 근데 이 배달 대행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휴일 공휴일 이때가 피크입니다. 이때 이제 안 쉬고 일해야 그나마 이제 한 달 수익 밸런스가 좀 맞춰진다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자영업이니까 쉬는 날은 수익이 0. 보너스 상여금 퇴직금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일반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빠지는 부분에서 그 뭐라고 하지? 네네. 원천 징수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소득.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게 됩니다.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직장 또는 이제 기본 업을 바탕으로 해서 배달 대행은 이제 플러스 알파 추가 수익 형태로 자기가 이제 그 부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게 아마 최선일 텐데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달 수익 인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잠깐만요. 오더 통계. 4월달에는 3월달하고 수익이 조금 틀립니다. 4월달부터는 제가 배달의 민족을 조금씩 타기 시작해서요. 3월달까지는 일반 배달 대행만 탔고요. 4월달부터는 배달의 민족을 좀 더 섞어서 4월 1일부터 확인, 4월 30일까지 확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 배달 대행은 총 1609건 522만 2336원이 발생된 수익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수료까지 다 빠진 금액이고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은 제가 쉬었어요. 개인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17만 7,400원 매출에 15만 6,895원이면 아마 평일 기준 수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16만 3,470원, 17만 5,800원, 25만 5,560원이면 아마도 주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23만 5천원, 뭐 19만 1,000원. 그리고 이렇게 뭐 9만원대면 이날은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뭐 스케줄 선약이 있어서 절반만 일했던 날. 32만 4,345원. 이날은 아마도 4월 12일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4월 13일도 28만 5,750원. 아마 그러면 이날이 토요일이고 이날이 일요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61,320. 이날은 뭐 선약 스케줄이 있어서 또 절반만 일했던 날. 이런 날도 뭐 절반만 일했거나 너무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카페로 튀었던 날. 그럴 것 같고요. 그 4월 달에는 수익 인증을 한번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배달의 민족 수익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익은 문자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배민에서 배달의 민족은
일반 대행처럼 하루하루 수익을 정산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월 아마 3월 말쯤에 한 코를 시험용으로 타봤던 거, 그게 2,588원 들어온 게 제가 배민에서 처음으로 받은 수익이었던 거.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면 59,625원, 이게 일주일 탔던 겁니다. 아마 몇 개씩 연습 삼아 타봤던 것 같아요. 4월 18일 날 들어왔죠. 그리고 1호부터 또 일주일 후, 딱 일주일 후죠. 4월 25일. 이때는 조금 몇 개를 좀 더 타봤고 146,387원 일주일 탄 겁니다. 배민. 그리고 다시 5월 2일에 208,061원은 이거는 4월 달에 탄 게 5월 2일 날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20만원, 예를 들어서 20만원, 208,000원, 그리고 146,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354,000원인가요? 354,000원. 그리고 59,000원이니까 6만원이라고 잡고 354,000원에 6만원을 더하면 414,000원. 네. 그래서 아까 522만원대 40만원 정도를 더하면 아마 4월달에 총 매출은 56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